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 기업분석 훈련소 시간에는 처음 가져오는 종목인데요. 사마 알루미늄을 가져왔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첫 번째 수익률 현황,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세 번째 밸류에이션, 네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다섯 번째 차트 순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 현황인데요. 사마 알루미늄은 최근에 보시면 체결 강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매도세가 많은 거고 100 이상이면 매수세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지 않죠. 보시면 83, 82, 78, 78, 79. 그러니까 평균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훨씬 많다는 거고요. 근데 수익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수익률이 보시면 100% 넘었고요. 사마 알루미늄 수익률 한번 볼까요? 사마 알루미늄 수익률 보시면은 1월달 대비해서 한 270% 나왔습니다. 270%. 엄청난 수익률이죠. 사마 알루미늄도. 2차전지 실적 가능한 48개에서 평균이 한 78%인데 평균 월등히 초과하는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1월달 대비해서 270%. 최근에 주가 빠진 거 감안해서 그렇고요. 근데 최근 매도세가 많다. 사마 알루미늄도 굉장히 재밌어요. 엄청 재미난 회사입니다. 컨셉은 독점입니다. TCC랑 비슷한 100% 독점은 아닌데 독점에 가까워.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50년도 넘은 회사예요. 69년에 설립한 알루미늄 박 선도 업체고요. 98년에 30년 넘었죠. 국내 최초로 2차전지 소재를 개발했고요. 2012년에 파우치형 외장재 포일을 개발했어요.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데 미크론이 1mm의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박막 두께의 초고강도 양극 집전체의 알루미늄 박을 2012년에 최초로 개발했어요. 원래는 포장재 업체였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2차전지 양극박 메이저 업체가 됐어요. 이 회사도 고객사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모두 납품하고요. 국내 배터리 셀 3사를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굉장하죠? 거기다가 SK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의 90%, SK온이 쓰는 알루미늄 박 90%를 사마 알루미늄이 공급해요. 근데 또 최근에 대박이 터졌죠. LG 엔솔이랑 6,951억, 거의 7천억 가까운 양극박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LG 엔솔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여요. 왜냐? LG 엔솔이 1등이니까 양극박 얘네가 지금 현재 1등이거든요. 사마 알루미늄이 1등과 1등이 만나는 거죠.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 ACC 말씀드렸죠. ACC하고는 프랑스의 ACC하고는 작년에 2,154억도 양극박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3사 약간 PNT랑 비슷하네요. 사마 알루미늄도 유럽 업체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1등 업체. 유럽 1등 업체. 그리고 율촌화학이 LG 엔솔이랑 손잡고 1조 5천억 규모의 2차전지 파우치 이걸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 파우치에 들어가는 소재를 사마 알루미늄이 전량 공급해요. 그러면 이 사마 알루미늄이 실적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캐펙스 증가를 해야겠죠. 캐펙스 투자를 해야겠죠. 얘네를 포승했어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포승 공장이 2차전지 전용 공장을 증설하는데 한 기에 보통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400억에서 500억 정도인데 2기 그러니까 거의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를 증설해요. 그래가지고 아변 부분 양극재 매출이 양극재가 아니에요. 양극박 알루미늄 박 양극박 매출이 65%에서 80%까지 늘어나요. 80%. 근데 이 양극박이 마진이 좋아요. 두 자릿수 마진인데 최대 15에서 17%까지 봅니다. 최소 두 자릿수 이상. 근데 독점이에요. 거기다가 국내 셀 3사를 다 갖고 있어요. 거기다 유럽 배터리 업체까지. 근데 기술력도 좋아요. 알루미늄 박, 초박막 두께 10미크론 이 초박막 두께 초고강도 양극 집전체 알루미늄 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지금 9미크론 지금 연구 개발 중이에요. 더 초박막. 왜 그러냐면요. 이 박막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알루미늄 알박이라고 하죠. 예. 말 그대로 알루미늄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아까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었잖아요. 이 얇게 만든 거예요. 왜? 얇으면 얇을수록 거기에 양극화 물질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왜? 양극화 물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고용량화 되는 거죠. 그 양극박을 얇게 만들면 그 얇게 만든 만큼 양극화 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고요. 더 훨씬 채울 수 있다고요. 그러면 고용량 되고 당연히 양극박을 얇게 만드니까 가볍겠죠. 예. 그래서 고용량화, 경량화의 필수 소재, 이 양극박이란 게. 근데 그러려면, 예, 그렇게 양극박을 만드는 기술이 강도, 그리고 광폭, 거기다가 초방막, 그 다음에 크랙은 뭐 금가거나 균열 생기는 거죠. 피놀, 이렇게 구멍, 예, 그런 게 없이 균일하게 이 두께를 요구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해요. 예. 근데 사마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캐파는 어떻게 되냐? 연 27,000톤이에요. 예. 연속 주조가 가능한 독일의 아켄바흐. 예. 독일의 아켄바흐의 2m짜리 광폭 아변기를 4대를 갖고 있어요. 연 27,000톤인데 아까 포승 공장에 아벤라인 2기를 추가로 해가지고 올해 9월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달 뒤엔 연 4만 톤이에요. 연 4만 톤. 그러면 국내 캐파로는 1등이에요. 1등. 연 4만 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재료를 어디서 갖고 왔냐? 이 알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알루미늄 스트립이 원재료인데요. 알루미늄 스트립은 그 알루미늄 LME, 제가 왜 리튬 시세 볼 때 LME 런던 금속거래소 시세 보면서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랑 연동돼요. 그거랑 환율이랑 연동돼요. 근데 알루미늄 스트립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국내는 이 노벨리스 코리아라는 데가 이 알루미늄 스트립 아변 시장에 85%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노벨리스 코리아한테 싸게 잘 조달받으면 조달받을수록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한 개 업체한테만 받으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2등 업체인 조일 알미늄하고도 같이 받아요. 노벨리스 코리아 85%, 조일 알미늄 13%. 예. 근데 이 조일 알미늄이 주가가 막 급등하고 막 난리도 아니죠. 재밌어요. 이 조일 알미늄 시세 보면.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대주주는 일본 동양 알미늄이에요. 이 일본 이 동양 알미늄의 33% 갖고 있는데 알루미늄 포일이나 알루미늄 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또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 아변 사업부가 메인인데 이 리튬이온 양극 집전체,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그 호일을 생산해요. 예.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마이크로미터로 아주 얇게 만든 게 알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얇게 만들수록 활물질을 채울 수 있고 더 양극 활물질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고 그러면 더 고용량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루미늄 박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예. 근데 단점은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몇 프로를 차지하죠? 40%를 차지하는데 이거 알박 몇 프로 차지할까요? 너무 비중이 작아요. 예. 심지어 음극재에 쓰이는 동박도 배터리 원가의 5%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알박은 4%밖에 차지를 안 해요. 너무 적죠. 배터리 원가의 2%. 근데 2%밖에 차지 안 하지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초고강도의 광폭의 초방막에 크랙 피놀 없는 편차 두께를 요구하는 최첨단 기술인데 이 최첨단 기술을 국내 딱 4개 업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알미늄, 롯데알미늄, 동아알미늄. 이제 심지어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들어오는데 그건 후발 업체고요. 근데 이 알박이라는 건요. 배터리가 쓰이면 다 쓰이겠죠. 그죠? 양극할 물질을 넣어야 되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쓰이고요. 스마트폰에도 쓰이고요. 노트북에도 쓰이고 소형 배터리에 다 쓰여요. 그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얇게 초극박으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파우치형 외장재, 그 다음에 배터리 리드탭용 소재로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알박에 들어있는 아변 사업부인데 매출이 917억에서 2000억에서 2700억에서 이거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연평균 50% 성장한다고 보고요. 50% 성장을 잡았습니다. 24년에는 이 아변 사업부가 3800억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왜냐? 연평균 최근에 30%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외형 성장까지. 근데 요 컨셉이 국내 3사는 당연히 납품하는 거고, 말 많죠. 스웨덴의 노스볼트, 그 다음에 미국의 리비안, 그 다음에 프랑스의 최대 배터리 회사 ACC까지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리튬이랑 다르게 이 알루미늄 광산이나 재련 산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국내 광산, 알루미늄 광산 재련 산업 있다고 못 들어보셨죠? 국내 알루미늄 재련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다 이 해외에 있는 재련 업체로부터 이 광산이 아니라 이 인곳이라고 하잖아요. 괴, 알루미늄 괴를 다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그 스크랩을 재활용해가지고 녹여서, 두드려서, 용해해서, 주조, 두드려서, 아변, 열간 아변, 냉간 아변, 그래서 재단해서 포장, 이 공정을 거쳐서 알루미늄 스트립을 제조해요. 광산이나 재련 산업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괴라고 하는 인곳을 수입해와가지고 그것을 녹이고 두드리고 아변시켜가지고 재단해서 포장해서 알루미늄 스트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스트립을 알루미늄 화학 업체의 원소재로 공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벨리스 코리아로부터 83%, 조일 알미늄으로부터 13%를 수급받습니다. 이 두 군데서 안정적으로 알루미늄 이 아변을 수급을 받고요, 원자재를. 이 회사는 또 자회사로 특이해요. 사마소이 전자란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연결 매출 비중으로는 한 12%고요. 이익은 연간 나는 이익은 2억 정도. 이익은 거의 의미 없는데 뭘 수입해 오냐면요. 샌디스크 있잖아요. 왜 우리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인터넷 오픈마켓 가면은 왜 샌디스크라 그래가지고 뭐 외장용 하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USB도 있고, 이 컴퓨터용 제품, 이 샌디스크 컴퓨터용 제품을 수입해서 팔아요. 그게 연결 매출로 12% 정도가 잡히고요. 자, 알루미늄 시장이 어떠냐? 너무 재밌어요. 이게 19년까지 8년 동안 12, 13, 14, 15, 16, 17, 18, 19 8년 동안 9만 톤에서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11만 7천 톤으로 연평균 9%씩 갑자기 정체되어 있다가 성장이 아예 없다가 2차 전지용 양극박 때문에 폭풍 성장한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내수는 5%, 내수는 빵에서 5%가 늘어난 거예요. 빵에서. 근데 수출은 연평균 13%. 왜? 국내 배터리 셀 3사에 다 납품하잖아요. 얘네가 미국하고 유럽에서 수요가 폭증해서. 관세청 수출 통계를 보시면 요 수출 통계 코드 알루미늄 박 요거는 제가 코드 번호를 한번 찾아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19년에 3억 6,500억 달러에서 20년에 3억 9,100억 달러에서 작년에 6억 2천만 달러, 연평균 19% 성장했어요. 근데 글로벌로 양극박 수요가 얼만큼 늘어나냐? 재작년에 13만 5천 톤에서 25년에 47만 5천 톤으로 3.5배 증가하는 거예요. 3.5배. 연평균 약 39%. 글로벌로 양극박이 폭풍 성장합니다. 연평균 39%.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가 연평균 27%. 그러니까 2030년에 약 900, 그러니까 2021년에 994에서 8247까지 연평균 27% 성장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글로벌 배터리가 27% 성장하는데 양극박은요 2025년에 47만 5천 톤으로 38.9% 성장한대. 그래서 양극박 만드는 회사가 엄청나게 극소수다. 동일알미늄, 롯데알미늄, 최근에 동원시스템즈. 근데 양극박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니까. 양극박 소재 자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품질력은 당연히 업계 최고예요. 그리고 국내 1등 LG엔솔에 아까 얼마 계약했다고 했죠? LG엔솔에? 여기 나오죠. LG엔솔에 6,951억 7천억 가까이 LG엔솔에 공급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LG엔솔이 비중이 빵에서 얼마까지 30% 수준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